그렇죠. 곳으로. 네, 그리고 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민간에서 근무하셨다. 그럼 별로 검증할 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냥 민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법만 안 어겼으면은 도덕적 얘기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적 영역에 좀 집중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좀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발전돼야 될 필요 느끼지 않으세요? 완전 공감합니다. 예. 네. 그래야지 인사청문회가 이제 개선이 되고 좀 발전적인 그렇죠.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않으면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예, 봐요. 뭐 집에 네. 젓가락 몇 개 있냐, 뭐 숟가락 몇 개 있냐 이런 것까지 왜 알아야 되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자녀의 성적표 공개라 이런 얘기들을 예, 하는데 좀 무리하죠. 아직까지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직무를 활용해 가지고 뭐 잘못된 일을 했다든지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런 거와 연결이 되지 않는 한 그런 그렇죠. 혐의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들은 좀 자제를 예. 해야 되고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완전 위법하면 그건 그냥 고소를 하세요. 그렇죠. 차라리 위법한 법적으로, 거는 법적으로 아예 처리를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 공직 후보자 검증이라는 것을 늘 유념했으면 좋겠다. 공직을 맡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오는 네 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그 국민의힘이 좀 회방을 상당히 놓을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두 분께 한번 이 네 분의 후보자에 대한 능력,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강선우 후보자는 어떤 능력 좀 짧게 네 분을 다 해야 되니까 어떤 능력들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신지도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부터 강선우 후보자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이분은 복지를 전공하신 분이시고 또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이라든지 복지와 관련해서 좀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어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요. 저는 강선호 장관 후보자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갖은 정치 공세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분이 굉장히 그 능력이 출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치 공세도 잘 이겨낼 이겨낸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동영 후보자에 대한 뭐 장점 워낙 뭐 또 많으시겠지만 하나씩만 좀 꼽는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한번 하셨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 했죠.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조금 이제 공직과는 거리가 멀게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사명감이라든지 일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못다 이런 그러한 과업을 예.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대통령 후보를 하셨던 분이시고 또 20년 전에 이미 통일부 장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통일부 장관 또 하라 그러면 난 급이 안 맞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흔쾌히 하신 거는 그 당시에 다 하지 못했었던 어떤 아하. 통일의 어떤 과업을 완수를 하고 또 지금 경직되어 있는 이 남북 관계를 좀 예. 해결하기 위한 너무 적임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분은 먼저 양쪽에 다 의견을 여쭤본 게 워낙이 지금 공세들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우리 배경훈 전재수 후보자분들은 각각 한 분씩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배경훈 후보자 장점 뭐 어떤 이분은 걸 있을까요? 배경훈 AI 후보자. 전문가잖아요. 예. 기업에서 모셔온 분이잖아요.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아하.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기업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투입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이런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AI 정책이라는 게 1년, 2년 안에 또 세상이 휙휙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인재를 잘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 LG AI 연구소 원장 출신입니다. 우리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비전과 능력 검증 네. 한번 좀 해주신다면요. 그 이제 부산에서 삼선을 하시면서 대선 전부터 이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갖고 역할을 좀 해오셨던 분이시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고향이 또 부산이고 하다 보니까 부산이세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많이 들으셨겠다. 지역구 예. 관리를 그렇게 잘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쉽게 표현해서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는 건데 정말 사람을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공감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잘 알아가지고 일 처리가 그렇게 빠르시다는 거예요. 소통 잘 되시고. 네,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삼선을 할 수 있었다. 부산에서 한 명 됐어요. 22대 그렇죠. 때 예. 유일하게 되신 맞습니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마포에서도 전재수 의원 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롤모델, 네, 조직 관리. 네. 예, 이게 나중에 다 또 그 정치인 시절 했던 그 모든 역량들이 또 장관 후보자로서 그렇죠. 취임을 하시면 네, 네.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을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뭐 자꾸 또 비판을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헌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원도 겸직이 가능한 거라 그건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정권 초기에는 윤석열 정권 때는 그냥 관료들이 막 들어가거나 교수, 뭐 윤석열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내각이 엉망이 됐는데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자기 성과 내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또 권력에 대한 그렇죠. 의지가 있는 분들이니까 저는 충분히 또 정권 초기에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얘기 하고 싶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후배 이상민, 뭐 자기 선배, 자기 뭐 선배 김종현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선후배 내각이죠. 아니, 선후배 검사내가. 네. 아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 내각에는 진짜 선후배가 잘 없어요. 선후배가. 진짜 이진숙 알바끼 하고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아니 심하죠. 정말 예. 제가 국무회의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한다니까 다행인데 예. 인사를 정말 그따구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예. 뭐 지금 사실은 정치인들이요, 국회의원들 사선 오선 되신 분요,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에서 이분들이 그렇게 뭐 고분고분하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다 예. 자기 정치를 20-30년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재명 예. 대통령보다 선배들도 많어. 어. 기라성 같은. 정말 본인이 사심 없이 이 국정을 이뤄나가려고 최적의 인재를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그 강훈식 의원, 강훈식 비서실장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그 기라성 같은 장관들이 조금 이제 불만이 있으면 대통령한테 말 못하니까 비서실장한테 얘기하고 아하. 또 수석들도 예. 장관이 좀 무섭잖아. 기라성 이제 갖고. 중량감이 있으니까. 그렇지 있으니까 말 예. 못하니까 또 비서실장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비서실장이 완전히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예, 다 감당하셔야 정무수석이랑 됩니다. 예. 그 무상호 정무수석이랑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정을 정말 윤활유처럼 지금 예. 잘 하고 있는데 자기를 낮춰가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또 비서실과 이런 내각의 또 호흡까지 이렇게 또 짚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차관 인사가 좀 났는데 뭐 병무청장의 홍소영, 교육부 차관 최은옥, 과기부 1차관의 구혁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노용석, 법제처장 조원철,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국토부 2차관 강희엽, 관세청장 이명구, 국가유산청장 허민,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행복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이렇게 인사가 났는데 어제 난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뭐 짧게 코멘트만 좀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지훈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련히 잘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정말 성실하고 또 똑똑하게 일 잘해야 될 거니까 앞으로 각오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요? 아무래도 장관직 자체가 정치인, 기업인 예.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차관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 정치인과 기업인 출신 장관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관료들 중심으로 인사가 아주 잘 됐다. 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장관도 정무직인데 차관도 정무직이면 조직 안정성이 안정성. 아무래도 예. 좀 해야 할 수 있는데 예. 장관이 정치인이고 기업인인데 또 차관이 어떤 행정직이면 이게 잘 조화가 된다. 조화되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안정된 인사를 하고 있다. 뭐 법제처장 관련해 갖고 예, 또 조원철 청장. 뭐 변호사다, 뭐 예. 대장동 변호사다, 또 이런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그럼 변호사가 변호했다고 해서 그 공직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이상민, 김용현도 장관 하는데 예. 너무 이렇게 수석 비서관이나 차관급 인사까지 현미경을 들이밀면서 내로남불시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좀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인사도 국민의힘보다는 일부 보수 언론이 주도하고 있어요. 예.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예. 그래서 그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 지지층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법제처장은 이완규 처장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조원철 법제처장 내정자는 또 부장판사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서부지법의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에 있는 고양지원 지원장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뭐 전문성이나 이런 거는 뭐 의심의 여지는 차관 없다. 인사까지 너무 과하게 예.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